것을 참지 못하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심히 우려스럽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사회는 여전히 사람들 제도화된 틀 안에 가두려 하고 사람들 역시 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을 추구한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다고 남들까지 그래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나와 다른 것이지 결코 틀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네, 매주 월요일에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오늘은요, 우종영 에세이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들로부터 배우는 단단한 삶의 태도들이란 책에 실린 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영준 책방의 처방책을 의뢰하신 청취자분을 위해서 책 좋지. 우리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이 직접 뽑은 글귀이기도 한데요. 교수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코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4516 청취자님, 와 소름, 3369 청취자님, 목이 메입니다. 5745 청취자, 와우 대한민국 만세. 1259 청취자 엄청나네요. 저도 이건 깜짝 놀랐어요. 네. 받을 건 알았는데 이렇게 다 우리 표현을 싹쓸이 할 줄은 전 몰랐습니다. 네. 6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4개 부문의 수상을 한 상황인데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큰 기쁨을 안겨주네요. 그렇죠? 네, 진짜 문화적 쾌거죠. 네. 너무나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제 오늘 영준 책방 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실 이 소식 전에는 우리가 웃을 일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다들 걱정, 불안이 가득한데 대학교도 개강이 미뤄지는 곳들이 많다고 하던데 교수님 학교는 괜찮나요? 네, 우리 중앙대학교도 2주 연기했습니다. 개강을요. 네. 그렇군요. 또 그 시기 이후에는 조금 잠잠해져서 별탈 없기를 바라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사연에 1:1 맞춤 책 처방해 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받은 사연도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0519 청취자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라서 요즘 집콕 중입니다. TV도 웬만한 건 다 봐서 지루하고요. 간간히 라디오를 듣거나 책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분명 읽었던 책인데 제 기억력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처음 읽는 책 같은 것도 있었고요. 도입이나 결말 정도만 기억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책을 한 번 읽고 오래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는 사연이었거든요. 네. 이번 사연 보내주신 분은 아마 책을 많이 읽으셨던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읽었던 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저 사례를 말씀드려서 좀 안심시키고 제가 책 처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 도서관 협회장을 당선되고 나서 협회장 소감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웹에다가 허클베리 핀처럼 즐겁게 내가 협회장을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회원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교수님 교수님 말씀하신 게 허클베리 핀이 아니라 톰 소야 모음에 나오는 톰 소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고 나서 그때부터 저 약간의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제가 어딘가 글을 발표하거나 말을 하고자 할 때는 꼭 해당되는 원문을 보고 읽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도 책으로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읽고 깜빡하고 바꿔서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자꾸 내용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렇군요. 아니 또 제가 아는 분은 서점에서 심지어 책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책장에 그 책이 있었다. 아, 예. 이미 봤던 책인 것도 이렇게 네네. 까먹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참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아마 청취자분 사연과 교수님 이야기에 나도 그런 적 있어 공감하시는 분들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참 기억한다는 게 한번 딱 머릿속에 넣으면 영원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도 이제 옳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약간을 잃어버리는 게 또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좀 슬펐던 거라든가 괴로웠던 걸 계속 평생 안고 간다는 것도 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뭐 망각이라고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잊혀지는 거는 신이 우리한테 준 또 선물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요. 조금은 잊혀지는 게 뭐 건망증이라든가 뭐 저도 겁내하는 이제 치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 오히려 조금씩 잊혀지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오늘 이 0519 청취자님께 처방해드릴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서 소개해드린 우종영 작가 에세이 네, 일단 맞습니다. 처방을 네, 해주실 것 같은데 이 책은 어떤 책인지 또 어떤 책들 처방해주실지 소개해주시죠. 네, 지금 뭐 조현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정영님의 이제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은 그 읽어보시면 그 우정영님이 이제 세월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무를 기르면서 어떤 겪었던 지혜, 지식, 경험들의 상관성을 참 잘 설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일반 에세이와 좀 다른 것이 과학적 관찰 기록에 근거한 에세이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이 실제적으로 튤립 나무의 잎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냥 나무의 잎을 저 사진으로 거기 그 책에도 있어서 들여다 보니까 네.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일반 잎하고 틀린데 그런 잎을 가지고서 틀렸다고 해서 이것이 뭐 너는 좀 다른 사람이야 우리랑은 달라라고 그 사회 사건을 이렇게 편을 가르잖아요. 네. 그런 어떤 씁쓸한 면을 빗대어서 설명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튤립 나무의 잎은 우리가 알고는 튤립 꽃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봤는데 잎이 참 희한하게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나요? 그 나무가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안으로 살짝 말려 있고요. 그 약간의 단풍나무랑 좀 비슷한 은행나무하고 단풍나무 사이랄까 이렇게 사진에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튤립 꽃과는 달리 튤립 나무의 네, 잎입니다. 네. 잎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 우종영 작가는 뭐 나무의사 뭐 이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나무들, 식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실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가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건데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부분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면 네. 그 제주도 곶자왈의 가시나무를 그 하나 예를 들었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곶이라는 거는 이제 제주도 방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숲을 의미하고 자왈은 이제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숲들이 용암토에서 이렇게 엉켜서 자라는 모습들을 그런 숲을 이제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저도 인상 깊어서 한번 아나운서님께 한번 읽어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씩씩하게 숲을 지켜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자리마저 내주고 조용히 떠나는 가시나무들. 그들은 그 어떤 삶에도 저마다 살아갈 이유와 가치가 깃들여 있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준다. 비록 볼품없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지만 그럼 어떤가. 가시를 단 나무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뿐이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가시나무들이 먼저 식물들이 자라지 않는 그 용암토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들이 오거나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꽃들이 오면 자리를 비켜주는 모습을 설명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크게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책을 읽으셨는데 좀 잊혀지더라도 그 순간들은 존재한다는 거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저도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나운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온 뭐 시나 뭐 혹은 뭐 짧은 뭐 에세이나 이런 게 혹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는 거의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 청취자분이 보내셨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연세와 상관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뭐 현상이고요. 그런데 다만 저부터도 아주 어떤 내용을 보면 인상 깊었던 부분만 생각이 나지 앞뒤 내용을 좀 다 기억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어쩌면 제가 청취자분님께 이제 이 책을 권해드린 일은 이걸 읽으면 네. 아이고 그래 내가 기억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내가 살아왔던 순간도 의미가 있었던 거고 이런 나름대로의 뭐 위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감히 추천해드린 겁니다. 네, 우종영의 에세이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이었고요. 한 권 더 또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의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정말로 이게 저부터도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겁이 나고 그다음에 이런 느낌을 어디서 받았는데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입니다. 네. 1954년에 이제 출간돼서 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네. 여기서 이제 파리라는 건 이제 프랑스의 파리가 아니라 파리 모기 이럴 때 이제 파리입니다. 네, 곤충 파리. 네. 네. 요 책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파리 대왕은 이제 그 항공기에서 불시착을 하는데 이제 그 소설의 설정이 5살에서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아이들만 어떤 무인도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제 문명권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주 순진하고 착하게 서로 규칙을 만들어요. 문명인답게 뭐 봉화를 올리자라는 둥, 누구는 이제 사냥을 하자는 둥, 불침번을 쓰자라는 둥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문명적인 규칙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네. 시간이 흐르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합리적 가치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생활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야만성을 드러내요. 네. 그래서 외부로부터 구조되기 이제 힘들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 두려움과 공포가 인간의 도덕적 가치랑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본성, 존엄성을 뒤덮어가는 과정을 정말로 소설을 멋있게 정말 문학적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앞권은 이 마지막 장면인데 네. 이 부분도 한번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랠프는 몸부림치면서 목매어 울었다. 슬픔에 감염돼 랠프를 죽이기 위해 뒤쫓던 다른 소년들도 몸을 떨며 흐느꼈다. 그 소년들의 한복판에서 추저분한 몸뚱이와 헝클어진 머리에 코를 흘리며 랠프는 잃어버린 천진성과 인간 본성의 어둠과 친구의 추락사가 슬퍼서 마구 울었다. 네, 이 장면이 이 파리 대왕의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압축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 이제 인터넷과 뭐 SNS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봐도 막 공포를 막 증폭시키는 철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의 두려움을 증폭시켜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자기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려고 그랬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야, 그래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의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았는데라고 생각하다가 이 파리 대왕을 떠올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청취자분하고 어떤 연관성을 이제 맺었냐면 제가 그래 이거 그런 거야 공포고 무서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됐지? 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제목이 파리 대왕의 파리가 뭐였지? 라고 생각해서 얼른 저도 책을 끄집어내서 네. 다시 막 읽어보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잃어버린다는 것, 그다음에 막연한 감정만 남는다는 것, 이거를 이제 애청자분님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책도 골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제 청취자분 사연 때문에 교수님도 파리 대왕이라는 책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읽게 되신 건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때 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랑 똑같았나요?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 봤죠. 제가 대학원생 때 이제 본 건데, 네. 실제적으로 그때 정말 잘 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봐도 잘 썼구나 그랬는데 야 내가 젊었을 때 이런 멋진 책도 읽었구나 그러면서 저 스스로 막 칭찬하면서 대견했는데요. 네. 근데 내용이 뭐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지금 뭐 방학이기도 하지만 책
보자마자 네. 그냥 한 번에 쫙 읽었어요. 그래서 그 청취자분도 한번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다 해서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야, 내 젊었을 때 내가 판단해서 골랐던 책을 다시 한번 읽는구나. 이렇게 좋은 책을 내가 읽었었구나. 나 괜찮아. 라고 한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좋은 책은 또 여러 번 읽어야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책 빌려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네. 이제 요즘 걱정이 도서관도 공공시설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휴가 나는 도서관들도 있나요? 네, 많습니다. 제가 송파 쪽에 살면 저희 송파 쪽도 이제 휴관을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책을 빌리러 대출하시러 도서관에 가실 때 동네 도서관이 혹시 그 개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서관에 가시면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책을 빌리면서 누군가 빌려왔는데 조금 이렇게 그 꺼림칙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웬만한 공공도서는 책 소독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외선하고 이제 바람을 불어서 자외선으로 소독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책으로 이제 소독해서 그 책 빌려 가셔서 읽고 건강도 좀 챙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막 그 뭐 창고라 표현해야 될까 이런 데 유행할 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시고 건강 찾기 바랍니다. 네, 또 좋은 꿀팁까지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영준 책방 오늘도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